자랑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이지만 그 순간의 빛이 타인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랑이 되고 자랑이 지나치면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의 웃음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이란 것이 왜 생기는지 그 본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SNS의 발달로 인해 자랑이 더욱 쉬워졌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멀리 있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가까이 있는 지인의 성공 이야기가 더 큰 질투심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성공 이야기는 그저 동경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옆집 사는 이웃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달과 촛불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멀리 있는 달빛은 우리에게 그저 아름다운 빛으로 느껴지지만 가까이 있는 촛불은 때로 우리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랑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실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영역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자랑일수록 그 고통의 강도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감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이웃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는 우리가 왜 자랑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하향사회 비교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의 자존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가 지나치면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또한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자랑은 때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자랑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랑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의 자랑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상담 사례를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랜 친구 사이의 관계 단절에서 자랑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이나 친구 사이의 질투는 대부분 무심코 던진 자랑스러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랑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스문의 시간 내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랑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자랑으로 인한 부작용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SNS에서의 과도한 자랑은 허세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SNS가 만들어낸 과시적 소비 문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자랑하기 위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SNS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랑의 심리학적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과도한 자랑이 나르시시즘의 한 증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는 내면의 깊은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랑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왜 어떤 종류의 자랑이 특히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자랑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돈 자랑만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돈 자랑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 자랑은 단순히 관계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란 벼랑 끝에 서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돈 자랑이 부르는 위험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재물을 자랑하면 도둑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구가 아닌 수천 년의 인류 경험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돈 자랑이 가져오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단순 절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납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돈 자랑은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호화로운 식사 사진, 명품 가방, 고급 차량 인증샷 등은 범죄자들에게는 훌륭한 표적 리스트가 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돈 자랑이 강도나 절도 범죄의 주요 동기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동안 SNS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한 범죄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돈 자랑의 두 번째 위험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격차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돈 자랑이 오랜 친구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돈 자랑은 평생의 앙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파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는 실제적인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맥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돈 자랑으로 인한 관계 단절은
자신의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돈 자랑은 종종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한턱 내야지라는 사회적 압박은 자랑을 한 사람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깁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한 자랑이 결국에는 본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목에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과소비의 유혹입니다. 한 번 돈 자랑을 시작하면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는 자신의 실제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의 과시적 소비는 빚까지 내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SNS 과시 욕구로 인한 20대의 카드 빚이 최근 5년간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족 관계의 균열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의 돈 자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격차는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 간의 반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돈 자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돈 자랑은 자녀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의 유산 분쟁이 생전의 돈 자랑에서 시작된 불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에서의 위험입니다. 연봉 자랑이나 재산 자랑은 동료들과의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장 내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사들은 저 직원에게 너무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동료들은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통한 재테크 자랑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이나 투자 성공 자랑은 다른 사람들을 무분별한 투자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종종 허위 정보와 결합되어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대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실력은 숨기고 기회를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소박한 생활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조조와 사마이의 고사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조가 자신의 창고를 자랑하자 사마이는 숨겨진 것의 가치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조의 창고는 얼마 뒤 약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돈 자랑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자랑은 자기 파괴적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을 통해 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품격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인 과거 영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마치 베이징의 계문 연수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빛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매캐한 연기일 뿐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영광에 대한 자랑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거 영광에 대한 자랑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현재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의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자랑은 종종 현재의 도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무용수가 자신의 전성기 시절만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연습을 게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은퇴 후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싱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의 경우 전성기 시절의 영광에 사로잡혀 은퇴 후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부상을 예측하고도 필름 카메라의 과거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과거 경험을 3회 이상 반복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대화 상대방의 관심도를 47%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누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SNS가 이러한 과거 자랑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과거의 오늘 기능이나 인스타그램의 되돌아보기 기능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은 과거 게시물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이 현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과거 영광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불안과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성공에 대한 과도한 회상은 우울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영광 자랑이 가져오는 세대 간 갈등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과거 자랑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 경험의 과도한 강조가 지목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의 73%가 상사의 과거 자랑이 업무 소통을 방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집하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노키아의 몰락은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였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도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다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자기기만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몰된 사람은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회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성공은 점점 더 미화되고 과대 해석되는 반면 실패나 어려움은 선택적으로 망각되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잘했었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의 부족함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이러한 자기기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DVD 대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과소평가했고 자신들의 과거 성공 모델만을 고수하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영광 자랑이 가져오는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지나친 회상과 자랑은 현재 순간의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회상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 사례를 보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기존의 지인들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에 지쳐갑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자랑은 종종 현실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기억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더 좋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기억은 현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영광에 대한 자랑은 자녀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내 나이 때 이미 라는 식의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교육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거 성공 이야기는 자녀에게 과도한 압박감을 주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현재의 도전에 집중합니다. 과거는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일 뿐 현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인 자식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자식 자랑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자랑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쁨과 자부심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자녀에게는 무거운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식 자랑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식 자랑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자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식 자랑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영재야, 우리 애는 천재성이 있어와 같은 자랑은 아이에게 과도한 기대와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SNS를 통한 자식 자랑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모든 순간을 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쉐어런팅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3세 이하 아동의 81%가 이미 SNS에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전교 1등인데 다른 애들은 어떠세요? 와 같은 말은 다른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자랑이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자식 자랑이 가져오는 세 번째 위험으로
비교 교육의 악순환을 지적합니다. 한 부모의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더욱 몰아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안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모임에서의 자식 자랑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자식 자랑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자랑으로 인해 아이는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과대 선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우월감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자식 자랑은 아이들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친 칭찬과 자랑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특별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자아상은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자식 자랑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자랑은 다른 자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큰애는 의대에 갔는데 작은애는 과 같은 비교는 자녀들 간의 관계를 영원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식 자랑이 확대된 인맥 자랑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떤 대학에 다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 아빠가 와 같은 식으로 자식의 성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과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식 자랑이 아이의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성공과 우수함만을 강조받은 아이들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의 회복 탄력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자식 자랑이 아이의 내적 동기 발달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아이들은 진정한 흥미나 열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더구나 자식 자랑은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 상담 사례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자랑이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자랑은 아이의 미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될 거야. 우리 애는 법조인이 될 재능이 있어. 와 같은 자랑은 아이의 진로를 미리 결정짓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진정한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자식 자랑 대신 자녀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뻐하되 그것을 타인과의 비교나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인 술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술 자랑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건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인류의 오랜 친구이자 적입니다. 그러나 술 자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문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술 자랑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한 잔 더 할 수 있다. 술이 센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술 자랑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건강상의 위험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과도한 음주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질환,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간 기능이 약해져서 알코올 분해가 늦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술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술고래들의 80%가 이미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오히려 자신의 음주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음주 운전의 가능성 증가입니다. 술을 마셔도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매우 위험한 자만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상당수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67%가 평소 술을 잘 마신다고 자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음주운전 실력을 과신했고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잔의 술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술 자랑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술자리가 회사 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는 문화, 술 마시면서 일 배운다는 그릇된 인식은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회식 문화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가 술 자랑하는 상사나 동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것이 업무 능력과 연관지어 평가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직장 문화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알코올 의존증의 위험입니다. 술 자랑은 종종 과도한 음주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됩니다. 나는 술이 센데라는 자부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은 술을 잘 마신다는 자부심이 알코올 의존증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립중독관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89%가 발병 전 자신의 음주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술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중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술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각한 것은 가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술 자랑은 종종 가정폭력이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67%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평소 자신의 술 버릇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술 자랑이 단순한 허세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른들의 술 자랑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음주 문화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멋있다는 인식은 미성년자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3%가 주변 어른들의 술 자랑을 보고 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술 자랑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술 자랑은 종종 허세로 이어집니다. 한 병을 마셨다는 자랑이 2병으로 다시 3병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자랑은 결국 더 위험한 음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술 자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적절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더 멋진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는 자랑이 아닌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전과 관련된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전 실력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운전의 고수는 안전과 배려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과시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운전 실력 자랑은 단순한 허세를 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운전의 고수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운전 실력 자랑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자랑입니다. 운전 자랑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과신으로 인한 사고 위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의 62%가 자신의 운전 실력을 상급 이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 실력에 대한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의 47%가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한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고 전 주변에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자랑하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위험한 운전 자랑이 늘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 영상, 위험한 추월 장면, 드리프트 등을 촬영해 공유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잘못된 운전 문화의 전파입니다. 운전은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양보는 초보나 하는 것이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운전 자랑을 통해 확산됩니다. 이는 도로 위의 배려와 양보 문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교통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적 운전 문화가 전체 교통사고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베테랑 운전자들의 과도한 자랑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운전을 잘했는데 라는 식의 자랑은 학습 운전자의 자신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의 78%가 주변인의 과도한 운전 자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실제 운전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일부 운전자들은 이로 인해 운전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보험 사기와의 연관성입니다. 운전 고수임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보험 사기에 악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통계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사례의 23%가 이러한 운전 실력 과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각한 것은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전 자랑은 종종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배우자의 운전을 무시하거나 자녀의 운전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운전 실력 비교가 상위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운전 실력을 과시하려는 욕구는 종종 과도한 차량 개조나 불필요한 고성능 차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개조의 67%가 운전 실력 과시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어른들의 무분별한 운전 자랑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운전 문화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시도한 청소년의 57%가 주변 어른들의 운전 자랑을 듣고 자신도 해보고 싶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전 자랑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과속이나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무분별한 운전 자랑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2%의 회원이 타인의 운전 자랑을 들을 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운전 자랑은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저해합니다. 개인의 과시욕이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문화는 결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최고의 운전자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세로 운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자랑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 자랑, 과거 영광 자랑, 자식 자랑, 술 자랑, 그리고 운전 자랑. 이 모든 자랑들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랑은 순간의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자랑이 아닌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돈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과거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후배들을 위한 조언으로 활용하며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술을 마실 줄 안다면 그것을 절제하여 즐기고 운전을 잘한다면 그 실력으로 다른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